지난번에 황희면 관장님의 고려박물관을 소개해드리면서 고려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여, 옷갑으로 추정되는 유물에 새겨져 있는 문자가 아라가야의 도부호하고 연결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난주에 올린 부여 옷갑에 대한 다큐를 보시고 이 다큐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여 옷갑의 문자와 아라가야, 도부호 이야기를 드리면서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고대 켈트족 문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켈트족하고 부여하고 연결시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게 뻔해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다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부여, 옷갑의 문자와 아라가야 도부호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공통된 문자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가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부여 옷갑이 황희면 관장님의 꾸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즉 제 주장은 이 부여 옷갑이 진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아직 검증을 못했다는 것. 그래서 안타깝다는 게 제 솔직한 현재의 생각입니다. 만일에 이 부여 옷갑이 진품이라면 이 경우 부여인들하고 유럽의 켈트인들하고 어느 시점에서인가 공통문자를 쓸 정도로 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위치는 중앙아시아에서 서양인과 몽골로이드가 공통 문명을 이루었던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뽕이 너무 심한가요? 국뽕이란 말은 좀 너무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한국의 시원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인류 문명의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성미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보도록 하지요. 이 유물은 스페인 북부의 아라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입니다. 보토리타 문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기원전 1세기경의 유물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1세기 부여인들이 남하하여 고구려를 세우고 그러던 시기인가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아라가야, 도부호와 부여, 옷갑 문자를 비교했을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공통된 문자가 나옵니다. 물론 이건 보토리타 문자가 샘플수가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국보이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켈트족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지요. 켈트족은 로마보다 더 이전의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는 로마나 그리스보다 더 강성해서 로마를 약탈하여 로마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390년 당시 켈트족이 로마를 괴롭힌 이야기들을 보면 마치 한나라가 흉노한테 핍박을 받았을 때처럼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로마를 점령한 켈트족들은 로마인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조공을 요구했는데 켈트인들이 엉터리 저울을 사용하면서 약속했던 조공품보다 더 많은 조공품을 요구합니다. 이에 붕괴한 로마인들이 항의하자 패자에게는 재앙이 있으라 라면서 로마인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야만인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기록한 이들의 문화 종교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섬긴 신은 빛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빛의 신 루고스 또는 우그스 아일랜드의 럭을 중심으로 섬겼으며 부족마다 주신은 달랐습니다. 켈트족은 따로 신전을 짓는다기보다는 근처에 있는 장소, 즉 언덕이나 숲 호수를 신전으로 삼아 드리우드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신들과 대자연에게 곡식이나 동물들을 바치며 부족이 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로마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성스러운 나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술했습니다. 켈트족들의 신들은 대자연의 힘을 상징화하였으며 신들은 항상 삼위일체 또는 세 명이서 같이 행동합니다. 삼수분화 사상이나 빛을 숭상한다거나 자연 숭배 사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에서 중앙아시아 한민족 그리고 일본 신도를 떠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 그래도 유럽하고 아시아는 너무나 먼데?
라고 생각을 접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영국의 학자분 이야기를 합니다. 베리 컬리프라고 하는 80살 넘은 영국의 고고학자분인데 저작권 때문에 이분의 영상을 다 올려드리지는 못하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번역해서 올립니다. 이 분의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전에 이분이 새로 발굴되는 유물들을 통해서 기존의 통설을 뒤집는 새로운 가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노학자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링크는 댓글창에 달아두겠습니다. 스키타이의 활동 무대가 어디였느냐? 만주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헝가리 대평원에서 끝나는 스텝 지역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말을 길들이면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 전 알타이 지역에서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후의 변화는 문명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이곳 중앙아시아 역시 그랬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습기가 높아졌습니다. 식량이 풍족해졌고 알타이 지역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계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대서양의 따뜻한 온도와 습기를 품은 비옥한 초원이 나옵니다.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인들은 매우 효율적인 무기를 지닌 전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스키타이의 초기 유적들을 봅니다. 100년 이상 된 나무를 6,000그루 이상 베어서 이 유적을 만들었습니다. 계급이 형성되었고 이 고분의 주인은 틀림없이 넓은 지역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군주였을 겁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선물을 바치러 가는 스키타이인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금세공 기술에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모자를 그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인들 일부는 흑해 북쪽에 정착합니다. 이 지역에는 아시리아가 있어서 대규모 전쟁이 있었습니다. 스키타이족들은 이쪽 편에 붙기도 하고 저쪽 편에 붙기도 합니다. 북해 위쪽에 있던 스키타이들은 농경을 하는 스키타이 혹은 그렇지 않은 스키타이 등 약간씩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스키타이입니다. 이들은 복합궁이라고 하는 강한 무기를 사용하던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금에 새겨진 이들의 풍습을 보면 그들이 활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하나의 뿔로 된 잔을 두 사람이 마심으로써 형제의 의식을 맺는 모습 등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자의 결론에 주목합니다. 이 영국인 학자가 영국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하는 언어권의 형성, 다른 말로 하면 어째서 인도와 유럽인은 같은 언어 체계를 가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원전 1000년경부터 시작된 중앙아시아 스키타이인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유럽의 선주민인 켈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은 훈족이 로마를 멸망시키던 5세기까지도 지속되고 이 스키타이인들은 유럽에 흡수됩니다. 중앙아시아 문명이 고대 유럽의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 학자의 주장은 영국 국뽕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이분의 영상들을 직접 보시길 권하는 이유는 이 주장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이분의 학문적 자세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쩌면 기존의 통설을 다 뒤집고 역사학이나 고고학뿐만 아니라 인류학의 학문적 토대를 새롭게 세워야 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가설을 이 학자는 비키스토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의 이 노 교수의 표정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영국인인 자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진실의 열쇠를 자신이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비록 80 이상 된 노인이지만 마치 소년처럼 들떠있는 모습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새로운 유물의 발굴들로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이 행복한 시대에 살면서 발굴되는 유물을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한민족은 한반도 안에서만 살았다고 과거의 학설에 머무르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이 노학자의 모습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